자, 필기할게요. 자, as 원급과 more than 비교급은 첫 번째는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치? 네, 그래서 as가 than으로 more이 as로 이런 식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as가 보였는데 뒤쪽에 같은 문장 안에 than이 보인다. 반대로 분명히 앞에 more이 보였는데 뒤쪽에 같은 문장 안에 as가 보인다. 이런 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틀렸다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중학교는 이렇게 엇갈려서 내지는 않아요. 엇갈려서 내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문제 유형을 인지는 못하는데 그런 유형이 이제 나온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more than이 아니라 원급 비교해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as가 있고 as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즉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물어봐.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as 안에는 무슨 품사가 들어가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해? 형용사라고 대답해요. 그럼 왜 형용사라고 대답하냐 하면 어떤 예문만 봤기 때문이야? 요런 예문만 봤기 때문이야. 그치? 그쵸? 그런데 잘 봐. 자, 오히려 밑에는 ly가 들어가야 돼. 그치? 그리고 또 밑에는 imaginative or cook이라는 뭔가 명사가 들어가야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런 거야? 원리를 알면 간단해집니다.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잘 봐. 얘는 우리가 부사야. 부사는 문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그치? 그러면 사실 여기 들어오는 품사는 as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as보다 앞에 있는 품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as 사이에 형용사만 들어오는 걸 봤냐면 보통 앞에 뭐였기 때문에? 비동사였기 때문에. 그치? 비동사는 뭐가 들어가야 돼? 보호가 필요하니까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치? 근데 만약에 as 앞에 동사가 예를 들어 삼형식 타동사야. 그럼 삼형식 타동사는 우리 문법 때 배웠잖아.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지,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지? 그치? 왜? 삼형식 동사는 뭐가 필요하니까?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명사가 나와야 돼요. 맞죠? 그 다음 또 앞쪽에 일형식 자동사라든지 또는 앞쪽에 이미 완전한 문장이라든지, 그치? 이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요 개념까지만 하면 뭐는 맞추냐면 형용사와 부사 정도는 구분해요. 형용사와 부사 정도 구분해. 그치? 근데 이제 명사에서 또 구분을 못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형용사 부사부터 구분하는 거 먼저 보여줄게. 자, 그녀는 as 누구보다 당신만큼 뭐하다? 착하다. 요런 건 이제 되게 가볍게 풀 수 있겠지, 그치? 자, 여기에 지금 필요한 품사가 뭐예요? 앞쪽이 비동사기 때문에 비동사는 뭐가 필요해? 보호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정답? 형용사가 정답이겠지. 그치? 근데 예를 들어 자, 그녀는 뭐다? 일어나. 근데 누구만큼? 일어나 당신만큼. 어떻게 써야 돼 여기는? 예를 들어 천천히 일어나. 그쵸? 늦잠이 왔나봐. 그러면 일반적으로 as는 사실상 아무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she got up slow야, she got up slowly야. she got up slowly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부사가 들어가야 정답이라는 거지. 그치? 즉 as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 as 앞에 있는 단어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 개념을 조금 아는 아이들은 형용사와 부사까지는 구분해.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거야. 요거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녀는 예를 들어 누구만큼 as 당신만큼 뭐를 가졌냐면 책을 가지고 있대. 그치? 됐지?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제 book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 헤드는 타동사니까 당연히 뭐가 일단 와야 돼? 목적어가 와야 돼서 책이 와야 돼. 그럼 그냥 책을 쓰면 그녀는 당신만큼 책을 가지고 있다. 약간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book 쓰면 이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되죠? as가 아까 뭐라고 했어? 부사잖아. 부사는 이렇게 명사를 바로 수식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건 일단 안 돼. 여기까지 됐지? 됐니? 그러면 예를 들어 당신만큼 책을 한 권 가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한 권은 어떻게 표현해? 원래는 북이잖아. 그치? 근데 또 이렇게 쓰면 또 될까 안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잘 들어. 어디서 이상하게 배워와가지고 쌤 얘는 명사인데 얘는 관사인데 관사는 품사로 따지면 형용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부사가 이렇게 바로 명사 못 꾸며주지만 관사는 형용사니까 부사가 형용사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 관사는 품사적으로 따지면 형용사는 맞아요. 형용사는 맞는데 하지만 관사는 형용사 취급하진 않아. 관사는 무슨 취급해? 명사 취급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부사가 이 관사를 꾸며줄 수 있다 없다? 없어. 이렇게도 못 써. 알겠습니까? 됐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사는 뭐를 꾸며줘야 돼? 형용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어순이 어떻게 되는 거야? 형, 명 요런 어순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형어명이라고 열심히 외우거든? 근데 그 왜 형어명인지도 몰라. 왠지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니까 사실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봐요. 원래 어순은 관사가 먼저 와야 돼, 형용사가 먼저 와야 돼. 우리가 예를 들어 저 착한 소년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kind boy야, kind a boy야. 원래 kind boy지, 그치? 형용사보다 누가 먼저? 당연히 관사가 먼저 오잖아. 하지만 관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먼저 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순을 뭐라고 한다? 형어명 어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지? 네. 그러면 자 여기는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센텐스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꾸며주는 건 누구다?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니까 여기 li가 온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자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자 요리사가 되고 싶대. 그치? 아주 창의적인 요리사가 되고 싶다. 자, 뭐 요건 장난짓거리 치는 문제기는 한데 보통 er 붙이면 사람을 나타내죠. 그치? 우리가 뛰는 사람을 러너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쌤, 저 쿡은 요리 아니에요? 그럼 쿠커 아닌가요? 쿠커? 요리하는 사람 쿠커? 쿠커는 오히려 거꾸로 보다 조리 도구야. 조리 도구를 우리가 쿠커라고 해. 알겠니? 뭐 프라이팬 이런 거. 네. 자,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imaginative cook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치? 됐지? 근데 앞에가 A, I, O, U, E 모음 발음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 아까도 말했듯이 as가 관사를 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부터 써야 돼? 형용사부터 써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 하나 더 어려운 거 나와. 자, 그럼 봐봐.
그럼 얘를 잘 들어. 이거 중요해. 얘를 응용해 볼게. 예를 들어 나는 창의적인 요리사가 되고 싶대. 그런데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잖아. 어떤 사람들이 막 흑백 요리사 나왔어. 얘네가 굉장히 막 창의적인 요리사가 되고 싶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 우리는 그들처럼 창의적인 요리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we want to be 누구처럼? they 그들처럼. 근데 여기다 만약에 그러면 imaginative cooks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럼 도대체 이런 문장을 어떻게 표현해? 우리도 그들처럼 얘도 진짜 흑백요리사라고 치자. 막 저기 백색 요리사 그러나? 뭐라 그러지? 흑수저라 그러지? 흑수저 아닌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사는 생각이 안 나. 흑백 요리사의 흑 요리사를 뭐라 그래? 흑 요리사라고 안 하지 않나? 흑팀이라 그러나? 기억이 안 나네. 흑팀 백팀 흑팀 백팀 이상한데? 촌스러운데? 뭐라고 하지? 여튼 자 흑색 요리사들이 백색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치자. 그럼 그런 문장 어떻게 표현해? 자, 잘 봐. 이렇게 as 원급으로 원래 예를 들어 as는 어디 갔냐? 원래 as는 요런 식으로 뭐만 쓸 수 있어? 단수 명사만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쌤, 그러면 as 원급으로 복수 명사를 써주고 싶으면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쓰면 될까? 복수명사 수식하고 싶으면 수량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뭐 man이라든지 much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as는 뭐의 문법과 똑같아? so하고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so beautiful girls 이런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쌤, so beautiful girls 왜 안 돼요? so 너무나 beautiful 아름다운 girls 소녀들 이거 왜 안 돼? 안 돼. 왜? 단순 복수명사는 못 꾸며줘. as랑 so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so beautiful girls가 아니라 so many beautiful girls인 거야.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량 형용사가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럼 나는 진짜 이 문장을 영작하고 싶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 그래, 우리는 그들처럼 굉장히 뭐다? 그래, 이미지네이티브한 쿡스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만 얘가 비로소 누가 누구를 샥 묶어줄 수 있는 거야. as와 as가 요런 표현들을 요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언제 형용사가 와야 되고 언제 부사가 와야 되며 명사가 올 때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그치?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자, 비교 대상의 형태격 수는 같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교 대상의 일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은근히 중요해요. 그치? 왜냐면 아이들은 그냥 한글 해석만 하거든. 그치? 네. 예를 들어 이걸로 해볼까? 당신의 패션 감각은 누구만큼? 나만큼 독특하군요. 그러면 해석 옳지돼. 그치?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기는 만약에 me라고 쓰면 me는 누구야? 사람이지. 지금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각을 비교하는 거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기출이 뭐다? The climate of Korea, 한국의 기온은 is warmer than Japan. 이렇게 됐을 때 그냥 한국의 기온은 일본보다 따뜻해요. 되잖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안 되지. 왜? 기온을 비교하려면 기온끼리 비교해야지. 지금 the climate 기온이랑 Japan 나라랑은 일치하지 않잖아. 그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라를 비교할 거면 한국, 일본 비교하든지 기온 비교할 거면 한국 기온이랑 일본 기온 비교해야지. 그치? 그런 걸 뭐라고 그래? 비교 대상 일치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좀 중요한 기출 컴팩트하게 좀 예문 정도로 외워주는 게 좋죠? 기출 예문들은. 네, 그래서 요런 거 봤을 때
됐니? 이렇게 봤을 때 얼핏 보면 한국의 기온이 일본보다 따뜻하대요. 그럴듯하지만 이러면 일본이라는 나라랑 이 기온이랑은 뭐가 되지 않으니까 비교 대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된다? that. 여기서 또 하나 해줄게. 우리 대명사 배웠잖아. 기억나나 모르겠다. This, it, of, the, pen. 세 개 중에 뭐가 맞을까? that of, this of, it of. that도 the primary 단수. this도 단수. it도 단수. 정답은 누구만? that만 돼. 그럼 얘는 왜 안 돼? this는 대명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알겠니? it은 쌤, it은 대명사잖아요. 더 클라이맥 사물이니까 저거 받을 수 있지 않나요? it은 왜 안 돼? 이거 아이도 되게 몰라. it은 왜 안 돼? 아니에요. 그 오히려 it을 써야지. 너 클라이맥 똑같으니까 it이잖아. 원으로 받으면 안 되지. 그래, 오브 코리아가 맞아. 잘했어. 오브 코리아가 뭔데? 한국에? 아유, 비슷한데. 약간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머릿속에 아직 정리가 안 되나 봐. 잘 봐, 얘들아. 이런 걸 뭐라 그래? 인칭 대명사라고 하지. 그치? 인칭 대명사는 얘들아, 놀랍게도 이런 걸 뭐라 그래? 전치사구라고 하지. 그치? 전치사구의 수식을 못 받아. 알겠어? 해볼게. 예를 들어 나 근데 어디에서 만났어? 누구를? 너를. 근데 어디에서 만났냐면 우리 집에서 너를 만났어. 아니 뭐 이거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왜? 인칭 대명사는 이렇게 전치사가 수준 받을 수가 없어요. 쌤, 그러면 이런 문장은 어떻게 영작해요? 아 진짜 우리 집에서 당신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해?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주어일 땐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독해에서 어떤 문장을 본 거야? 그렇죠. 전치사구를 맨 앞에 쓰는 거죠. 아니면 맨 뒤에 쓰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치? 이제 위에 문장이랑 밑에 문장이랑 봤을 때는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위에 문장 좀 이상하잖아. 그치? 밑에 문장은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걸 문법적인 차이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이상하다고만 하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되셨죠? 됐니? 그거 하나 더 해볼까? 전치사구의 수식을 못 받아. 그럼 무슨 수식도 못 받겠니? 관계사의 수식도 못 봐도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 못 본 거야? I, who, he, who, she, who, you, who 이런 걸 못 본 거야. 알겠죠?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됐지? 그 다음에 뭐 스위치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원급 비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건 외우는 겁니다. 요건 어쩔 수 없어요. 요건데 여기서 문법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살짝 까다로운 게 요겁니다. 배수사인데 배수사는 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심지어 무슨 문법? 고등 내신 문법뿐만 아니라 이건 수능 문법에도 출제되는 파트야. 배수사. 네. 자, 배수사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배수사를 나타내는 표현은 twice라는 표현과 times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twice는 2배인데 우리가 2배를 나타내는 답식어 2times라고는 잘 안 써요. 그치? 그래서 보통 3배 이상일 때부터 3times, 4times, 5times 이렇게 쓰는 거야. 물론 twice라는 개념에서도 라틴어 표현으로 3배, 4배, 5배가 있기는 해.
4배가 영어로 뭐야? colorful 뭐 이런 거죠. 그치? 3배가 뭐야? triple, twice triple, double triple. 오케이? 근데 이제 그렇게는 잘 안 쓰고 twice랑 times로만 이렇게 쓰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자, twice는 몇 배? 2배지. 그러면 예를 들어 times는 보통 3배 이상일 때부터 쓰니까 이건 몇 배? 3배지. 그러면 twice는 이거 많이 나와요. 기억나? 사실 배수사라는 건 이 배수사 자체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뜻이기 때문에 원급 비교를 쓰건 비급 비교를 쓰건 사실 동일한 얘기돼. 예를 들어 you 당신만큼 책을 2배 가졌다. 그럼 상소사가 당신만큼 책을 2배 가졌다? 당신만큼 책을 2배 가졌다가 뭐야? 당신이 예를 들어 책을 1권 가지고 있으면 나는 2권 가지고 있다. 그러면 1권이랑 2권이랑 다르잖아. 근데 원급 비교 쓸 수 없다라고 착각을 하거든. 똑같은 표현이야 얘들아. 다 그냥 배수사로 취급하는 거야. 예를 들어 원급 썼어. 얘가 책 1권이야. 그럼 얘 몇 권 갖고 있어? 2권. 알겠니? 그런데 twice 자체가 배수사기 때문에 누구하고는 쓸 수 없다. twice more than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쌤 그럼 times more than 이런 표현도 없나요? 그건 있어요. 그럼 times as란 표현이 없나요? 그것도 있어요. times는 둘 다 된다. 됐지?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중요하고 또 이제 어순 문제 나오거든. 자, 쌤이 예문 하나 해볼게.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만큼, 당신만큼, twice books as you. 됐지? 그는 당신보다 2배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작했을 때 얼핏 보면 해석도 너무 잘 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문법으로 무조건 틀려요. 왜 틀리죠? 어디가 틀렸죠? twice는 무조건 as보다 먼저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됐지? 그러면 잘 봐. 이렇게 바꾸면 또 그 문장이 맞을까? 요렇게만 바꾸면 이것도 안 맞지. 왜? 아까 했잖아. 이렇게 바꾸면 twice as의 어순은 맞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바꿔놓으면 또 요렇게만 바꿔놔. 이게 함정 문제야. 이렇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 as 사이에 누가 와? 명사 오지. 근데 쟤는 말 그대로 복수는 명사잖아. 그러면 as는 부사기 때문에 부사가 명사 바로 꾸며줘 못 꾸며줘? 못 꾸며주잖아. 그럼 저렇게만 써도 되는데 안 되지. 어떻게 써야 돼? twice as many books as 요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함정 문제를 한번 덮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됐지? 그래서 그는 당신보다 책을 2배 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완벽하게 영작하려면 어떻게 쓰면 된다? He had twice as many as you 이렇게 쓰면 돼. 알겠지? 됐죠? 그래서 배수사는 뭐 주의해야 되고 원급이랑 비교급이랑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as 요거랑 같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어순 주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치? 그 다음 이거를 잘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 왜? 문법책에서 요거 설명을 약간 자세하게 안 했거든? 자, 여기는 이런 표현은 뭐야? 이건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 이건 돼. 이건 돼. 이건 돼. 아까 배웠지? 이거 없으면 맞다 틀리다? 틀렸다고 해야 돼. 알겠어? 이러면 뭐야? 쏘건 애지건 북을 바로 꾸며주잖아. 그치? 그런데 집중. 이 문장을 봤을 때 as나 so나 둘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떤 착각을 하냐면 쌤 그럼 뭐 as 원급이나 so as 원급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문장은 뭐야? 나는 나의 누나만큼 많은 책을 읽지 않았다잖아. 맞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영작할 수 있잖아. 나는 읽어 써 누구만큼 누나만큼 많은 책들을 읽어 써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여기가 됐니? 그럼 이 문장일 땐
마찬가지로 as와 so 둘 다 될까? 여기는 진짜 as만 되고 so는 안 돼. 그러면 사실 어떤 차이점이야? 그렇지. 정리를 정확히 해야 돼. as의 원급은 긍정문도 되고 부정문도 되지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so의 원급은 무슨 문장에서만 된다? 부정문에서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부정문에서만. 알겠지? 이 문장은 지금 무슨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이기 때문에 so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 그 다음에 뭐 not so much A is B는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다. 뭐 요거는 뭐 해석 어렵지 않고요. 됐죠? 그 다음 비교급도 마찬가지야. 네, 요거만 하나 가볍게 체크해 주시면 비교급은 어렵지 않죠. 비교급을 수식하는 건 누구? 뭐지? not, but, even, still. 뭐는 하지 않는다? very, pretty, so는 비교급을 수식하지 않는다. 근데 어디서 들은 것 같아. so, better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 돼요. 알겠습니까? 됐죠? 됐죠? 네. 비교급은 쉬워. 그 다음에 요거 비교급을 이용한 표현 네 열심히 외우시면 어렵지 않죠? 그럼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제를 다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뭐 암기가 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된다? 보고해도 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최상급. 자, 최상급은 살짝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뭐 원어브 복수명사 이거는 뭐 스위치니까 이거는 외웠던 거고 이것도 지금 방금 봤던 거고 근데 최상급을 아이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껏 최상급이 나왔는데 그래도 누가 보이면 as가 보이거나 then이 보이면 전혀 이상함을 못 느끼더라고. 당연히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급, 비급급, 최상급은 서로 상극이야. 서로 같이 쓸 수 없어. 같은 문장 안에서. 알겠죠? 됐죠? 네. 그래서 최상급도 어려운 문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 구문도 뭐 열심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치? 네. 근데 이거는 해석을 해봤을 때 당연히 최상일 수밖에 없어. 왜? 우리 한글로 해석해봤을 때 너보다 키 큰 애는 우리 반에 없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뭐야? 네가 제일 크단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표현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비교급은 하나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잘 들어. 1번부터 22번까지 다 풀 거야.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다 풀 건데 이따가 해설을 할 때 비교급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을 때 지금 화면 봐. 이거 뭐니? 라고 막 물어도 볼 거야. 그치? 이거 뭐야? 그렇죠. 분사구문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교급 말고도 다른 식으로 조금 더 중요한 문장이 나온다면 그거 쌤이 따로 또 한 번 더 총 정리해 줄 거야. 알겠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네, 또 막 풀지 마시고 그래서 1번부터 끝까지 22번까지 지금 다 푸세요. 다 푸시면